우리가 목을 매일 사용하지만 사실 그 소중함이나 중요성 같은 거는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아프게 되면 그때부터 그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되는데, 저는 그중에서 제일 심한 게 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아니 잠들어서도 뇌는 계속 뭔가 일을 하는데 되게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조용하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큰 증상이 나오고 나서는 돌이키기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치매가 무서운 이유인데,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매번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여러 검사를 통해서 경도인지 장애라는 걸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치매 전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치매 전 단계라고 계속 할게요. 그냥 뭐 건망증이겠지? 나 요즘 왜 이러지? 하면서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예전에는 이 치매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걸리는 병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5, 60대도 많고, 심지어 저는 40대도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치매는 치매 전 단계에서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고 관리를 잘 한 사람들은 4명 중 1명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치매 전 단계에서 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은 5년 안에 반 이상이 치매로 넘어갔대요. 진짜 치매는 걸리면 안 돼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질병이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치매 전 단계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또 혼자서는 알기가 또 어려워요. 주변에서는 어렴풋이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대놓고 너 치매인 것 같으니 병원 가봐 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기록해둔 상담 일지를 쭉 보면서 정리한 치매 전 단계 분들한테 보이는 공통점 5가지 정도를 추려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나인데 싶으면서 꺼리찍하면 치매 검사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매 전 단계에서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계속 반복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첫 번째는 꿈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무서운 꿈, 불쾌한 꿈을 자주 꾸게 됐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인터넷에 해몽을 찾아보시거나 나 오늘 악몽 꿨어 하고 대충 넘기시잖아요. 이걸 치매랑 연결짓는 분은 거의 없어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 매주 악몽을 꾸는 사람이 안 꾸는 사람보다 인지저하 위험이 최대 5배 높았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뇌가 감정을 정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무서운 꿈을 꿔도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오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건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 기능이 조금씩 약해져요. 치매 대표 증상 중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의심이 심해진다거나. 근데 꿈에서까지 감정 조절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호자분들한테 어르신이 악몽 혹시 많이 꾸셨나요? 하고 얘기를 하면 돌이켜보니 그런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아무도 그게 신호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요즘 악몽을 자주 꾸신다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낮잠입니다. 나이가 들면 낮에 TV 보다가 졸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갑자기 그렇다 라고 하면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뇌에는 낮 동안에 깨어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 기능이 또 고장이 나요. 그래서 자꾸 졸린 거예요. 실제로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40% 높다는 연구도 있고, 초기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런 낮졸음을 경험한다고 해요. 제 상담일지에 보면은 보호자분들이 경험한 치매 신호 중 가장 많이 기록된 게 이거예요. 아버지가 TV 앞에서 맨날 주무시길래 그냥 피곤하신가 했는데 그게 이러면서요. 요즘 부쩍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자도 개운하지 않다면 한번 체크해볼 만한 신호예요. 이 낮잠 얘기를 하면서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 혹시 김혜자 배우님 나오셨던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 보셨어요? 거기서 젊은 사람이 자기가 노인이 된 줄 아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이 치매였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본인만 몰랐던 거죠. 저도 이 일을 13년 하면서 느낀 건데, 드라마처럼 딱 그래요. 치매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알아채고도 그냥 넘긴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상한데?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왜 멀쩡한 사람 치매 환자 취급하냐고 할까봐 걱정도 되고, 아니겠지 하면서 결국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치매 전 단계 신호였던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3개는 본인도 느낄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는 신호들이에요. 세 번째는 달라진 요리의 간이에요. 전에는 늘 적당하던 간이 갑자기 짜지는 경우인 건데, 우리 뇌에서 냄새랑 맛을 처리하는 부분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랑 거의 붙어 있거든요. 바로 옆집이에요. 그래서 치매라는 불이 나면 옆집으로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 맛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요. 본인은 똑같이 간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짜게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도 후각 기능 저하가 알츠하이머 초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발표한 적이 있는데, 커피 향이 좀 덜 느껴져서 샷을 추가한다거나
음식 냄새가 예전만큼 안 나는 것 같다거나 이렇게 겹친다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평생 꼼꼼하게 가계부 쓰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공과금을 깜빡하는 경우, 카드 명세서에 본인이 기억 못하는 결제가 있는 경우, 혹은 평소에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경우, 이런 돈 관리라는 게 단순한 계산이 아니거든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을 때 이거 이상한데? 보이스피싱이네. 이런 판단을 순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내 많은 부분이 동시에 돌아가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치매 초기에 바로 이 부분이 안 좋아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즘 돈 관리가 잘 안 되는데 하신다면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걸음걸이인데 같이 걷는 게 예전보다 느려졌다. 보폭이 좁아지거나 걸을 때 불안정해 보인다. 이럴 때 대부분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시거든요. 근데 캐나다 연구팀에서 500명의 보행 패턴을 분석한 게 있거든요. 걸음걸이 변화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을 70%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걸음걸이 변화가 기억력 문제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일인데 균형을 잡고 방향을 판단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고 이건 내가 동시에 처리를 해요. 그래서 뇌에 변화가 오면 걸음걸이에서 먼저 티가 나게 되는 거죠. 몸이 뇌보다 먼저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완전 난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한두 개가 가끔 있다고 치매 전 단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피곤하면 악몽도 꾸고 낮잠도 늘고 가끔 돈 계산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3개 이상이 겹치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싶은 순간이 자꾸 늘어난다면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확인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1년 미루고 2년 미루고 그 사이에 치매 전 단계에서 치매를 넘어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거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거든요. 전화번호를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 확인하지 않고 넘기시지 말고 확인하고 안심하시는 게 진짜 훨씬 나아요. 오늘 나를 위한 뇌공부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더 도움되는 얘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